최근 가스라이팅 열풍에 이어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유형,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성격. 그런데 말입니다. 제목에서 설명드렸듯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약 20%의 확률로 성격장애라면 어떻겠습니까? 너 어그로 끄네. 어그로 아닌데요? 일반 인구의 10에서 20%가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 는 추정 보고가 존재합니다. 아니 이것도 최소 기준이지 장담컨대 저는 진단 기준에 부합할 확률이 20%를 훌쩍 넘길 거라 봅니다. 하가각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아니야.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자기는 절대 성격장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와 놀랍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성격장애가 어떤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나무 위키로 찾아보려고 해도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뭘 좀 보려고 해도 전문 용어나 장문의 압박이 찾아와서 내 이야기가 아니겠거니 하며 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성격장애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특을 가지는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테니 아주 잠깐만 집중해 보시죠. 자,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경계선 성격장애, 남을 의심하면, 편집성 성격장애, 거만하다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면, 회피성 성격장애, 남의 말에 휘둘린다면, 의존성 성격장애. 나머지는 화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어떤가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한 줄 요약이니 정말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리된 성격장애 특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눈에 비춰진 나 자신을 의식한다면, 회피성 성격장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의존성 성격장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싫다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를 요구한다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전문적인 기준을 봐야죠. 네, 정말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싶다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권위 높은 기준 DSM을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요걸 보고 성격장애 진단을 내리니까요. 자, 타인에게 인정받는 걸 목표로 삼는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쉽게 받는다. 연극성 성격장애, 충동적이다.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인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잠깐만요. 이거 맞나요? 네, 이거 맞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 특정 구간에서 뭐야 내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이게 다 성격장애라면 20%가 뭐야? 50%도 훌쩍 넘길 겁니다. 저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장애고 비정상이면 대체 누가 정상입니까?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라는 말은 곧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성격장애가 있다는 건 폐렴이 있어, 로나에 걸렸어 하는 말과 같이 질병에 걸렸다, 아프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로나 같은 평범한 질병은 확실한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로나에 걸렸다면 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때문에 당신이 장기침 하나 없는 무증상이라고 해도 몸에서 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다면 의사는 질병에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장애는 좀 애매합니다. 자기애가 넘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거야 정말로 짜증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암세포가 전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에요. 병이기 이전에 그냥 성격입니다. 다른 성격과 똑같이 부모가 물려준 유전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과 으쌰으쌰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학대 때문이니 교우관계 때문이니 개별 케이스에 한정해서는 나름의 추측을 해보긴 하지만 자기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성격장애의 원인은 부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과학이 뇌에 대한 지식을 겁나게 쌓아온 건 사실이지만 인류는 아직 어떻게 해야 성격이 이상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지, 어느 정도가 비정상인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애인이라 부릅시다. 기준을 정하고 임의로 이 이름을 붙여 질병으로 분류했죠. 그렇습니다. 성격장애는 현재 질병으로 통용되지만 정말 엄밀히 따지자면 질병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장애는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습니다. 어떤 성격장애는 아직까지도 질병으로 분류할지 말지를 두고 겁나게 싸워대죠.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격장애의 기준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당신 그러면 왜 질병 취급하는가? 그건 바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주변 사람에게는 그것이 fucking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FBI 수사관 출신 조 네버로는 자신의 책 위험한 사람들에서 성격장애 환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학대하는 사람,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며 인생 조지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부터 치라고 조언하죠. 성격장애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 대다수의 대중심리학 책과 유튜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격장애 환자들은 남을 괴롭히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무친놈이니 되도록이면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고요. 물론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성격장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따뜻하고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성격이 최악인 건 그 어떤 질병보다도 치명적인 고통을 선사합니다. 남들한테든 스스로한테든 말이죠.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그니까 진짜 사이코야. 난 왜 왕따를 당할까? 그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격장애는 엄밀히 따지면 질병이 아니지만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질병과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암튼 질병이라는 거 아니? 내가 이걸 왜 알아야 하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격장애는 바이러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식으로 무자르듯 딱딱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드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전문가가 적당히 알잘딱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성격 장애가 맞겠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성격장애가 평범한 질병인 줄 알고는 네이버에 DSM을 검색한 뒤 임의로 자가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성격 장애인 걸 알고 나서 제 얘기 같네요. 저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머니가 경계성 성격장애인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자기애성입니다. 너 같이 살 생각을 한 게 바보 같아요. 제 남편도 그렇습니다. 애도 셋인데 그냥 버리려고요. 진단명으로 사람을 심판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요, 막상 DSM 3판과 4판을 쓴 총책임자 밥 스피처와 앨런 프랜시스는 수십 년 세월 동안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DSM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유명해졌다. 고요? 네, 그렇습니다. DSM은 수많은 임상 사례를 머릿속에 넣은 전문가를 위한 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읽으라고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부를 준내한 정신과 의사조차 평가의 일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참고하는 기준을 두고 함부로 지레 짐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정말 조심만 하신다면 나쁠 건 없지만요, 심리학 용어 중에는 낙인 효과와 라벨링이란 게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넌 사이코패스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사람들은 낙인을 토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야? 화내는 거 보니 사이코패스 맞네. 당신 스스로도 낙인 찍힌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사실 사이코패스 맞아. 역시 그럴 줄 알아. 너도 맞아. 특히나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은 학계에서도 따로 분류되어 다뤄지는 만큼 성격장애 진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라는가? 앞서 설명했듯 우리 뇌는 준내게 복잡합니다. 뉴런만 1000억 개고 거기에 연결되는 시냅스는 100조 개예요. 당신이 가볍게 미소 짓는 동안 당신 뇌는 그 웃음을 만들기 위해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게 엉키고 발화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복잡한 일을 해내다 보니 가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도 그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다 그런 거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애인을 의심하기도 하고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오버하면서 관종짓도 하고 그러다 지쳐서 집에 틀어박히기도 하죠. 시험을 준비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고백을 까인 상황에는 누구든지 정신을 헷가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성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굴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이란 건 참 신기하게도 항상성이란 걸 가집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별 통보를 받은 당신은 우울을 호소하거나 강렬한 분노를 느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과 균형을 되찾죠. 이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치유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침 몇 번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항상성이 있으니까요. 캐캐 금방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기침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 하루도 왼종일 할 예정이라면, 그런데도 나아질 낌새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아마 병원에 갈 겁니다. 비정상이니까요. 성격장애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주먹으로 벽을 칠 수도 있습니다. 몇 번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정상. 그런데 저번 주에도 그러고 이번 주에도 그런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벽을 부숴댄다면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반사회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특은 남을 꺼내리며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지만 친구한테 자기 자랑 좀 한다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라 보진 않습니다. 회사나 모임에 가서도 하루 왼종일 지 자랑만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야 하고 따돌림도 준내게 당해야 하죠. 물론 그럼에도 최종 진단은 전문가가 내리는 거죠. 정신과에 가야 할 사람은 안 가고 가면 안 될 사람들이 간다. DSM-4판 총책임자가 자신의 책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한 말이죠. 이번 영상의 한 줄 요약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요 말을 극단적으로 성격장애는 부풀려진 개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성격장애를 부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왜곡하고 축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신중함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성격장애일 수도 성격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 윤겔라가 와도 성격 고치는 수술은 못 해줄 겁니다. 끼케야 호르몬 조절제를 처방하는 정도겠죠. 앞서 설명했듯 성격장애는 병이기 전에 성격이니까요.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요. 성격은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스스로 바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번 공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자기애를 없애거나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예민함을 없애거나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충동성을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성향은 아주 살짝만 비틀면 나를 지키고 남을 지키는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너진 똑같은 좋은 영상을 많이 보는 당신이라면 당연히 바뀌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